그 사진관은 우연히 가게 되었던 숲길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사는 너의 꿈을 얘기하라 하였고 나는 소천의 주인공과는 달리 한편의 무대를 꿈꾸었지요. 거기엔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 그리고 소리들. 그 안에 앉아있던 그와 등잔불 앞에서 자수를 놓고 있던 여인. 그의 방을 기웃거리던 야후 한 마리와 몇몇 사람들. 마지막엔 모두들 천국의 계단으로 오르는 사람들 마냥 그 길을 따라갔어요. 눈을 떴을 때 사진관 주인은 벌써 현상에게 물을 담고 씻어낸 흑백의 그림이 새겨진 인화지들을 주렁주렁 빨래집게로 집어넣어 놓고 있었죠. 얼핏 훔쳐보았더니 거기엔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 그들이 그날 그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어요. 소천은 이튿날 다시 새 꿈을 찍으려고 그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갔지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했어요. 마치 시외에 그날이 공연되던 자경전 곡수지와 향원정 샘터에 다시 가보면 그 꿈을 찍던 사진관은 거짓말처럼 거기에 없듯이. 이제 자라서 저는 그 동경하던 꿈을 찍는 사진사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그것을 인화하고 싶어서 꿈을 찍는 사진기를 연구하고 거기에 필름을 담으며 렌즈 앞에 환시를 조각하는 거죠. 그 사진관은 우연히 가게 되었던 숲길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사는 너의 꿈을 얘기하라 하였고 나는 소천의 주인공과는 달리 한편의 무대를 꿈꾸었죠. 거기엔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 그리고 소리들. 그 안에 앉아있는 그와 등잔불 앞에서 자수를 놓고 있던 여인. 그의 방을 기웃거리던 야후 한 마리와 몇몇 사람들. 마지막에 모두들 천국의 계단으로 오르는 사람들 마냥 그 길을 따라갔어요. 눈을 떴을 때 사진관 주인은 벌써 현상액을 물에 담궈 씻어낸 흑백의 그림이 새겨진 인화지들을 주렁주렁 빨래 집게로 집어넣어 놓고 있었죠. 얼핏 훔쳐보았더니 거기엔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 그들이 그날 그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어요. 소천은 이튿날 다시 새 꿈을 찍으려고 그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갔지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했어요. 이제 자라서 저는 그 동경하던 꿈을 찍는 사진사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그것을 인화하고 싶어서 꿈을 찍는 사진기를 연구하고 거기에 필름을 담으며 렌즈 앞에 환시를 조각하는 거죠.
불온과 깊은 상념에 온통 빠져든 회색 시간 회색 시간 내가 영원히 나르는 이 밤 잠시 동안이라도 누워 쉴 수 있는 네 안에 바다로 한 점 시간 속 깨어 핀 꽃처럼 행복하고파 노래하고파 난 노래하고파 품 안에 널 안고 노래하고파 희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볼가강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났다는 그 27의 그가 아린 가슴으로 써낸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100년 전쟁 속 프랑스 칼레의 시민들처럼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인류의 해방을 선도할 영웅을 그려보더니 어두운 숲속으로 쫓겨난 동족을 이끌고 걸어가는 단꼬의 얘기. 가고 가도 점점 숲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단꼬를 원망하고 앞날에 대해 절망했지요. 숲은 여전히 음울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천둥은 더욱 사납게 우부짖었으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단꼬는 천둥처럼 부르짖었어.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어 그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지. 그것은 태양처럼, 아니 태양보다 더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어. 사람들을 향한 이 위대한 사랑의 횃불 앞에서 숲은 고요해졌지. 그 빛에 쫓겨 산산이 부서진 어둠은 늪에 썩은 아가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고 놀란 사람들은 화석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버렸어. 자, 갑시다. 단꼬는 소리치며 타오르는 심장을 높이 쳐들고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라 돌진했지. 숲이 다시금 수상하게 술렁대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파묻혀버렸어. 불타는 심장의 기적에 압도된 사람들은 빠르고 용감하게 앞을 향해 달려갔지. 도중에도 계속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일 없이 기꺼이 죽어갔어. 단코는 우연히 앞장서서 달렸고 그의 심장은 한결같이 눈부시게 타올랐지. 돌연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숲이 활짝 열렸어. 열린 숲은 울창한 모습 그대로 물러나 멀어지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찬란한 햇볕과 비에 식힌 청신한 대기의 바다로 빠져들었지. 네오는 아직도 그들 뒤쪽의 숲에서 표효하고 있었으나 이곳은 태영이 빛나고 초원이 숨쉬며 풀잎은 빗방울을 머금어 반짝이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굽이치고 있었어. 태양을 받아 붉게 물든 강물은 마치 단코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선열처럼 보였지. 용사 단코는 드넓게 펼쳐진 자유의 대지에 시선을 던지며 우연히 미소 지었어. 그리고는 쓰러져 죽어갔지. 기쁨과 희망에 들뜬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주검 옆에서 그의 용감한 심장이 아직도 붉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 오직 그 중에 신중한 한 사람만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왠지 두려운 마음에 그 심장을 발로 짓밟아버렸지. 그러자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꽃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갔어. 바로 그것이 소나기가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초원의 푸른 불꽃들이지.
지난 한 달간 그렇게도 열심히 우리가 꿈꾸던 희망된 세상을 향한 어떤 하나 결과물만이라도 먼저 만들어 보고파서 노력했지만 그 작은 기대마저 무너져 버린 그날 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거리에 모인 촛불. 모두들 나만이라도 촛불을 끄지 말아야지 하는 가슴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 오신 것이겠지요. 담담하게 그리고도 강건하게 노원 거리에서의 모임은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지워질 수 없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 세상은 결코 혼자서는 오지 않는 것. 촛불의 의미 깨달은 자의 피눈물 따라오는 것. 힘들지 않아 조금만 더 합시다. 촛불의 열매 함께 나눌 날 그리 멀지 않소. 힘들수록 더욱 강렬하자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고운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하얀새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찬탈로 찢기워진 꿈을 다시 일으키고 이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 그대로의 인간 도리를 찾아 함께 사는 세상 만들고자 갈망하는 슬프디 아름다운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날개를 펴고 희망의 약속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하얀새 그의 비상으로 우리의 희망이 다시 흩날려 피어나게.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받은 기차표 한 장. 그 기차표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곳, 그렇지만 가고 싶었던 곳이 행선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탈 날을 기다리면서 여행을 준비하고
마침내 그날 열차표에 적혀진 역으로 향합니다. 늘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그 기차역에 기차가 보이지 않던 기찻길이 보이고 사람들이 열차를 탑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우린 왜 이 열차가 이미 운영되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며 미워하고 조건만 제시하면서 이 열차가 운행되고 있음을 외면했을까? 겨울 여행을 떠나는 차창가 햇살이 그리고 빗줄기가 따사롭기만 합니다. 이번 정차역은 월정리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대마리입니다. 이 열차는 복개, 건불량, 세포, 삼방, 동기, 신고산, 용지원, 신대, 안변, 배화를 경유하여 종착역인 원산에 이르는 경원선 2787호 열차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건불량역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신고산역입니다. 이 열차는 복개, 건불량, 세포, 삼방, 동기, 신고산, 용지원, 신대, 안변, 배화를 경유하여 종착역인 원산에 이르는 경원선 2787호 열차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용지원역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원산역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밤바다 다리 위에서 차가운 늦가을 밤바다의 파도소리와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과 북녘으로 이어지는 동해바다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그 수많은 종이배와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크고 작은 둥대 불빛들을 꿈에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기사의 눈에 보여 침몰시킬 수 있었다는 잠수정이 출몰된 정동진에서 안인으로 가는 길에 보았던 그 햇빛 찬란한 동해바다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렇게도 많은 종이배가 꽃과 편지와 선물을 싣고 55년 동안을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니. 무건의 수행자들은 하얀 사각종이와 예쁜색 종이를 발견하면 그 종이를 한 장으로 혹은 여러 장을 폭에 붙여서 크고 작은 사각지를 만들고 그 종이를 접고 접어서 종이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다 꽃이랑 편지랑 사진이랑 전하고 싶은 얘기를 사랑을 담아서 게을러 강으로 바다로 나와 주소를 적어서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이 뜨기 오래전부터 아니 경비정과 군함, 새우잡이 배와 어선들 혹은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항공모함 사이로도 잠만경을 삐죽 내민 잠수정 곁으로도 종이배들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의 별빛과 등대, 그들이 공존하는 이중 공간의 바다엔 수많은 등대가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며 바닷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가면 미술 시간에 왜 제일 먼저 종이배 접는 법을 배워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진 도청 앞 분수대, 금남로로 이어진 은도로 바라보며 그가 도청 본관을 걸어 나왔어요. 정문에 다다라 돌아서 도청을 잠시 바라보더니 더 이상 걸어보지 못한 분수대 앞으로 산책을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따라 여념없이 우리도 같이 걸었어요. 하얗게 다시 모인 시민들 사이로 그 의지 따라 지겨운 서툰 시간을 흐름 되새기면서
시간의 흐름 되새기면서 그의 의지 따라 지켜온 서툰 시간의 흐름 되새기면서 눈을 떠봐요. 정직하고 정빈한 사람들의 맑은 영혼은 별이 난다. 반짝이는 별의 앞니 풀잎과 풀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이거나 풀잎과 풀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간결한 속삭임.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쌓아올리는 지상에서 가장 자그마한지 삐걱이며 말의 흐름을 우는 의자 하나와 지상에서 가장 자그마한지 너의 사랑으로 이룩하는 가장 조그만 방에서 오늘 네가 일용할 만큼의 음식이 준비되고 너와 너의 안에 체온으로 덮이는 미세한 온기로 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거야. 이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진 시린 달을 녹일 만큼의 온기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짐. 닫혀있는 방문을 기웃거리며 바람은 세상의 끝으로부터 점점 강해지고 봄이 올 때까지 황량한 들판을 담아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불안 포기의 집요한 기다림. 사람들은 정비하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오히려 비겁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하고 정빈한 사람들의 별은 오히려 밝고 정결하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꽃 한 송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 눈을 떠봐 별이 보이지. 세상은 너의 사랑으로 조금씩 따뜻해지고 풀잎과 풀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에 그 간결한 속삭임. 안으로 잠긴 빗장을 풀고 너의 내부를 열어 맞이하는 아침. 초겨울의 눈부신 햇살. 네가 친구의 머리에 꽂아줄 수 있는 소
레골스로만 가는 광주를 비판만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그 아픔 속에 함께하는 자세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문제는 애정이죠. 애정이 있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풍요하고 있는 이 철벽 같은 광주를 허물어 챙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 벽은 마치 늪에 빠진 물체가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빠져들 듯 두터워지는 마침내 구경꾼은 늪에 빠진 생명체를 구하기를 포기하면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0년 5월에도 그랬죠 아마. 정말이지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란 무슨 천형을 짊어지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깊습니다. 때로는 광주에서도 에이 언제 우리가 남한테 기대고 살았냐 우리끼리 올바르면 됐지 이런 식의 반응이 주류를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반대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5월 항쟁 기간에 느꼈던 고립으로부터 오는 공포감에서 여전히 헤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년 전 오늘 광주는 작은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나중에 어찌될 망정 우린 계엄군의 퇴각을 한화했습니다. 나는 도청에 들어가서 붙잡혀온 공수부대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이라도 시키고 싶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선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성남 군중들은 그를 제물로 삼기를 원했지만 만류했고 투쟁의 대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판 처음 만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무장한 채였죠. 해방 기간 동안 에피소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린 고립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서 고립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공포의 실체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책 속에서 만나는 공포가 아닌 우리 앞에 가려놓인 공포감은 대단히 실질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멸될 수도 있고 모든 게 한꺼번에 끝나버릴 수도 16년이 지난 오늘 돌이켜보면 참 역사란 무심한 거구나 싶습니다. 진실은 왜곡되고 심지어 희화화되고 광주의 진실은 빛이 바래고 이제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런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원하고 뚜렷한 논리적인 상징을 원하고 그런 식으로 투쟁의 진실은 형해화되고 이제 모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80년 5월 고립된 광주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다시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수년간 그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고립은 공포다. 어떻게든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건 우리에게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 점에서 저희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부건 외부건 결과적으로 고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제게 정의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고립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그 자체로서 외롭고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저는 언제라도 변제를 가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해보는군요. 예기님의 끊임없는 진지함에 이끌려 새삼 이런 상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재희.
하얀 눈이 쌓여진 도청 앞 분수대 금남로로 이어진 은도로 바라보며 그가 도청 본관을 걸어 나왔어요. 정문에 다다라 돌아서 도청을 잠시 바라보더니 더 이상 걸어보지 못한 분수대 앞으로 산책을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따라 여념없이 우리도 같이 걸었어요. 하얗게 다시 모인 시민들 사이로 그 의지 따라 지켜온 서툰 시간의 흐름 되새기면서 의지 따라 지켜온 서툰 시간의 흐름 되새기면서 하얀 눈이 쌓여진 도청 앞 분수대 금남로로 이어지는 도로 바라보며 그가 도청 본관을 걸어 나왔어. 정문에 다다라 돌아서 도청을 잠시 바라보더니 더 이상 걸어보지 못한 분수대 앞으로 산책을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따라 여념없이 우리도 같이 걸었어요.